2020년 그 경자년의 운세를 보기 전에 역학 공부를 하는 요령을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역학 공부는 한 가지 이론이라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 이론을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머지 이론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굉장히 폭넓게 아주 다양하게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학은 얕게 그리고 폭넓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모든 이론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학 공부할 때 이렇게 신신당부 드리는 것은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연운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운을 그냥 이렇게 대충 공부해서 보시는 것보다 모든 이론을 전부 다 알고 그 다음에 연운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연운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운을 볼 때는 역학의 모든 이론이 이 연운의 집대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든 이론을 다 접목해서 연운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는 이제 경자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자년이 됐을 때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천간이 갑이나 이제 을의 운이 되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출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운을 보게 되죠. 그것은 이제 갑을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게 새싹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것은 이제 그 봄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시작, 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하고 정화의 운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병화하고 정화는 이제 이게 환하게 비춰주고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하고 정화는 어떤 기운이 이렇게 분산되는, 흩어지는 이것이 이제 병화하고 정화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하고 정화는 밝아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가 이제 보여지다, 이러한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산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정의 운이 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그 폭로가 된다. 이제 이런 운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그 병정운에서, 병화운에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최순실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행했던 일들이 드러나다. 그래서 이것은 병정운이 뭐든지 드러나고 발각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병정의 운에서는 뭐든지 드러나고 발각되고 밝혀진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무토하고 기토는 이거는 무기는 이것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하나 단계를 중간에서 머물러 가는 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절한다. 근데 이제 아우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봄, 여름, 가을처럼 봄, 여름에서 막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제 모든 만물이 그냥 팽창을 해서 이렇게 막 씨앗을 퍼뜨리는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오게 되면 이때는 조절을 하고 중간에 이제 이것을 조금 숨을 고르는 이 단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무기년이 지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무기였죠. 이때는 뭔가를 중재를 하는, 그 잠시 쉬어가는 그런 운이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서로가 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조절하는 단계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신운이 이제 내년에 경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신운이 되거든요. 경신의 운에서는 이거는 숙살직이죠. 숙살직이. 그래서 숙살직이기 때문에 숙살직이는 무언가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숙살직이라, 이때는 이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을 하는, 자, 이런 단계를 경신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계운이 되게 되면 요 임계는 이제 이것은 씨앗으로 저장되는 관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장하고 이제 그 보관을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시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요런 때를 우리가 임계 이렇게 전체적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병정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최순실이 사태라든지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뭐든지 막 드러나고 이렇게 이제 발칵 뒤집어져서 모든 것이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병정운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운이었을까요? 자, 개개인으로 뭐든지 비밀이 탄로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감춰졌던 것이 남한테 다 드러나고 그런 운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무기운은 이것은 중간에서 중개하고 조절하고 이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무기년도는 이것이 남북 대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북 간의 문제가 북미 간의 문제가 이것이 서로 중재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개인도 그럴까? 그죠? 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개혁의 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정리되는 운이라면 그럼 개인도 그럴까?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운마다 만나는 운들이 이것은 개인적인 운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의 운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람한테 드러나는 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조금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무기년이라서 이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숨고르기를 하고 중지하는 역할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듯이 내년에 이것이 경금의 운이라고 해서 이것이 누구나가 전부 다 개혁을 하고 단절을 하고 수렴을 하고 그런 운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뭔가를 정리하는 단계도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이 드러나는 단계도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새로 출발하는 단계가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조절하고 아우르는 단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장하고 보관하고 비밀을 창고에 집어넣는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람마다 경금의 운은 자기한테 전부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라 전체를 볼 때는 이렇게 조절한다, 아우른다, 개혁을 한다, 새로운 출발한다, 드러난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인 운은 절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이라는 이 글자가 내 사주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글자가 경자라는 이 글자가 내년에 경자라는 글자가 내 사주의 팔자하고 어우러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과 자수의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맞춰서 이 운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경금과 자수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자기 사주 안에서 경금과 자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운세가 아니라 아주 종합적인 것을 전부 다 아우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자년의 운세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사주의 전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대운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주에서 경자가 좋은 역할을 하는지 나쁜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자라는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사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그럼 사주에다 하나하나 대입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일간이 같다 그래서 절대로 같은 운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토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자년을 만났다. 자, 이랬을 때 무토일간을 만난 사람이 경자년을 만났을 때 전부 다 운이 똑같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자, 무토일간에서 보시면은 경금은 이게 톡생금이 되니까 이건 이제 식신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국수가 되니까 이거는 정제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는 식신운, 그 다음에 지지에는 정제운. 그래서 무토일간은 내년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식신으로서의 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지는 이제 정제운이고 이 정제는 반듯한 재물이고 내재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무토일간은 내년에 재물이 들어오는 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무토일간이 무조건 전부 다 내년에 식신과 정제운이고 이 정제는 내 재물이고 식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복록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무토일간이 내년에 운세가 좋을까? 내년에 이렇게 정제를 만나게 되면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제라는 것은 또 관을 새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운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무토일간으로 태어났는데 무진일이다. 자, 이제 두 사람 다 똑같이 이제 무진일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월이 가보고 병원연이고 그 다음에 시는 이제 경신시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는 경신시고 그 다음 만약에 월은 신유월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해는 개해다. 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자, 이 사주가 경자년을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다들 식신과 재성으로 좋은 운인가를 보자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사주하고 밑에 있는 사주의 차이점은 딱 보셔도 알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사주는 5월에 태어나서 이 병호가 있고 또 진토의 뿌리가 있어서 이거는 화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인데 다행히 금이 있어서 이 화기를 설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고요. 자, 밑에 있는 사주는 이것은 가을에 태어나서 사주가 수의 기운이 많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금수의 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자, 이랬을 때 경자년을 만나면 자, 위에 있는 사주는 굉장히 조열하죠. 조열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열한 걸 맞추기 위해서도 이 사주는 금수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자, 이때 지지에는 자수가 신자진 이렇게 수국이 되면서 이 사주는 이 재물 자체가 삼합국을 이루어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대로 식신과 그 다음에 정제성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주에 경자년을 만나게 되면 가뜩이나 무토가 이렇게 금수에서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금수를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식신과 정제가 이 사주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재산의 손실을 보든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똑같은 경자년을 만났지만 이렇게 사주에 화기가 있는 경자년에 오늘 만난 것과 사주에 화기가 전혀 없이 경자년에 오늘 만난 것은 운을 보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또한 운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불병정 무기경시 임계에다가 그냥 경자라는 이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무조건 운을 보는 것은 50%는 맞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주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연운을 대입하는 것은 이것은 초보 때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연운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보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 띠별 가지고 경자년의 운세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자년의 운세에서 쥐띠는 자와 자가 만나고 소띠는 자와 축이 만나고 호랑이띠는 자와 인이 만나고 토끼는 자와 묘가 만나고 자 이걸로 인해서 사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똑같은 쥐띠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처럼 이 경자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쥐띠라도 여름에 태어난 쥐가 있고요. 가을에 쥐가 있고 겨울에 쥐가 있고 자 봄에 쥐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서 이 쥐띠가 사주에 화기가 많으면 이때 경자년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태어나서 이 쥐가 사주에 물이 많으면 그때 경자라는 이렇게 위에는 찬서리가 내리고 밑에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이때는 이 쥐는 굉장히 안 좋게 되겠죠. 그죠? 자 똑같은 이치로 자 우리가 말띠라고 해서 말띠는 오화의 불에 해당하는데 자 말띠인 사주가 그렇다면 말띠는 불이니까 무조건 이것이 물을 만나면 좋은가? 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말띠든 토끼띠든 호랑이띠든 소띠든 쥐띠든 상관없이 사주 자체에 그 사람 사주에서 경자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다 경자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띠만 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일간 가지고만 본다면 역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박지한 선생님께서는 역학 공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을 공부했는데도 이제 조금 역학이 무엇인지를 보인다고 할 정도로 역학이란 학문은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고 그렇게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학문을 단순화해서 보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은 이렇게 띠라든지 그 다음에 일간이라든지 이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 팔자 8개를 전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주에 경자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경자라는 글자가 이것이 하늘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주에는 경자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주에는 경자라는 것이 나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좀 단순하게 좀 큰 몫으로 나눈다면 이 경자라는 기운은 하늘에는 금의 기운이요 땅에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둘 다 하늘은 가을이요 땅은 겨울이기 때문에 둘 다 차가운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전체 8글자에 화의 기운이 많으면 이때는 경자라는 연운이 좋은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사주 전체에서 이것이
화의 기운이 없으면 그때에 수의 기운이 많다. 자, 금수의 기운이 많다. 이랬을 때 또다시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 모든 자연의 원리는, 모든 생명의 원리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거나 그 다음에 조후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모든 생물체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전체의 사주에서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사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 그럼 천간의 경금이 그렇다면 사주에 이렇게 연월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지의 사주에서 사수는 그럼 연월일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주를 봤을 때, 자, 지지라는 것은, 이것은 지지에 있는 자가 축을 만날 수도 있고 인을 만날 수도 있고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를 다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때 이 자는 축을 만나면 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해자축이라는 방해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래서 이때는 그럼 어떤 관계를 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가 인을 만나면 이것은 또 이제 격각살이 되고, 자, 자가 묘를 만나면 이것은 자연살이 되고, 자, 자가 진을 만나면 이것은 이제 반합이 되고, 자가 사를 만나면 이것은 암합이 되고, 자가 오를 만나면 이것은 충이 되고, 자, 자가 미를 만나면 이것은 원진이 되고, 그 다음에 육해살이 되고, 그 다음에 자가 신을 만나면 또 반합이 되고, 자가 수를 만나면 암합이 되고, 자가 해를 만나면 기운이 굉장히 한랭해지겠죠. 그죠? 이러한 모든 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천간에 경금이 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이때에 만약에 시의 을목이 있을 때 경금이 합이 되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 일간의 을목은, 월간의 을목은, 연간의 을목은 합이 되면은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을 해야지만이 경자년의 운세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년의 운세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는 방법을 쉽게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사주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가 들어오면서 사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사주를 명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경금이 일간과 합을 됐을 때, 또는 월, 그 다음에 연, 시와 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지는 이렇게 자가 수많은 변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는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충은 어떻게 보는 것이고 합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는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